자, 이제 그 파트 1 네트워크 일반 과목부터 이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요 내용이 뭔지부터 먼저 좀 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트워크 1, 2급 시험에서 네트워크 일반은 약 1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트 1의 네트워크 일반인데 사실은 파트 2의 TCP/IP의 내용도 좀 섞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문제 중에 3문제는 사실은 파트 2에 배워야지만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딱딱 칼처럼 나눠서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중요 내용을 보면 일단 네트워크가 뭐냐,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 그 다음 데이터 통신, 그 다음에 광대역 통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는 중요하지 않는 게 사실은 광대역 통신. 이 책에서 나오는, 즉 네트워크 관리사에 나오는 광대역 통신의 기술들은 대부분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술들이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런 통신들이 있구나 라는, 예전에 있었구나 라는 개요 정도 혹은 특징 정도, 그 정도만 학습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한번 쭉 보죠. 섹션 1의 네트워크의 개요입니다. 자, 네트워크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우리는 흔히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도. 근데 어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말하면 어떤 거기에서는 항상 송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송신자의 어떤 보내고 싶은 데이터. 근데 이제 그거를 데이터 그래도 되는데 메시지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송신자의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구조, 혹은 전달하는 기반, 혹은 이 기반을 다른 말로 인프라, 그죠? 이걸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지금 이 PC에서도 지금 인터넷을 할 수 있는데 이쪽에 무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선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 서비스하는 것, 그걸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쭉 읽어보면, 자, 송신자의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거를 네트워크 혹은 통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혹은 프로토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정보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혹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냐에 따라서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옛날에 네트워크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데이터들은요 텍스트 위주였습니다. 텍스트, 그냥 단어 A, B, C, D, E, F, G, 그죠? 뭐 이런 A, B, C, D 이런 단어들의 위주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웹을 한다거나 혹은 뭐 그 웹 말고도 어떤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블루투스로 통신을 한다거나 이럴 때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도 있지만, 그죠? 멀티미디어 데이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음성이라든가 뭐 영상,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보내야 되는 데이터량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보낸 데이터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공부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트워크 이꼬르 도로망이다. 도로망, 그러니까 이런데 찻길이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 길이다. 길이라는 거는 제한적인 거고,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의 차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건 제한적이고,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만약에 인구까지 늘어난다면 그 제한된 도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공부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제한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가 많고 네트워크의 도로가 아주 좋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그 양에는 물리적인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래서 우리 도로망에서 그런 것도 있죠. 도로망에 뭐가 있냐면 자동차 오브제, 그죠? 뭐 오브제, 뭐 월요일 쉬는 차, 화요일 쉬는 차,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붙이는 이유는 도로망은 한정적인데 자동차들이 계속 나오면 도로는 막혀서 누구도 못 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브제를 통해서 혹은 뭐 급할 때는 이부제도 하죠. 너무 심하면 도로에 나오는 자동차들의 유입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는 네트워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킷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메시지 그래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패킷과 메시지 혹은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패킷은 뭐라고 얘기하고 어느 때는 메시지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데이터라고 그러고 이게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구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데이터, 그냥 내가 보내고 싶은 거 그거를 우리는 그 패킷이라고도 말한다. 자, 계속 가보죠. 자, 현재는 뭐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그죠? 등을 통해서 인터넷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의 형태는 지금 뭐 다들 아는 것처럼 저는 이거 와이파이 통해서 지금 인터넷 연결해 놨습니다. 이렇게 무선으로 쓸 수도 있고, 선로 케이블을 꽂아서 유선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네트워크는 유선이 훨씬 더 안정적이죠. 왜냐면, 무선은 이 공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걔네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감쇄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성능이 안 좋아진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유선은 정해진 케이블을 통해서 그대로 전기 신호를 보내면서 통신하기 때문에 감쇄 현상이 최소화됩니다. 단지 유선은 이렇게 선로가 있잖아요.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케이블을 이렇게 팍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무슨 일이 감쇄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뭐 TV에서 이랬죠. 뭐 집까지 100mbps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mbps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많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 100mbps의 그 대역을, 그죠? 속도를 테스트해 보면 약 80메가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20메가는 도대체 어디로 날아갔냐? 그거는 선로상에 있는 감쇄 현상에서 손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선과 무선은 기본적으로는 유선이 좋지만 유선도 감쇄 현상을 가지고 있고 편리성으로 보면 무선 네트워크가 훨씬 편하죠. 선로를 꽂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네트워크를 이렇게 거리 기반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거리 기반으로 분류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분류한 기간이 자, 네트워크를 거리 기반으로 분류. 즉, 이 신호가 어디까지 날아가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주관한 기간이 있는데, 그 주관한 기간이 어디냐면, IEEE 802 위원회라는 협약 기관이 있습니다. 이 802 위원회가 네트워크를요, 기본적으로 거리 기반으로 묶는 거예요. 그죠? 정의를 했는데, 한번 봐보죠. PAN, Personal Area Network, 혹은 무선이면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이 퍼스널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세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의 공간, 한 사람의 공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와 너무 가까이 오면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의 영역, 우리가 그거를 퍼스널 에리어라는 말을 쓴 거고요. 일반적으로 3에서 5m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통신할 수 있는 거를 팬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선이면 와이어레스 팬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이게 3m이냐 5m이냐 대략적으로 말하는 거지 이게 무조건 뭐 5.1은 안 되냐 그런 거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한 5m 정도의 공간을 팬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다음을 한번 봐보세요. 팬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루투스, 그죠? 블루투스입니다. 자, 블루투스는 약 한 10m 정도 나가요. 10m. 그죠? 그러니까 5m보다 훨씬 더 2배가 되죠. 이것도
와이어레스 팬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블루투스 마우스를 쓴다거나, 그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에 선이 없겠죠. 블루투스 키보드를 쓴다거나, 그럼 키보드에 선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와이어레스, 그런 것들을 와이어레스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AN입니다. LAN,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무선이면 와이어레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이라고 부르고, LAN은 기본적으로 약 50m 정도, 50m 정도. 이 50m라는 이 기준이 뭐냐면, 이게 다른 말로 사무실 내에서 혹은 댁 내에서, 집에서, 그죠? 댁 내는 집에서 통신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블루투스는 뭐 사무실이 50m보다 좀 크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물론 100m짜리 사무실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보통 보낼 수 있는 공간을 50m를 와이어레스 랜이라고 부르고요. 무선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흔히 쓰죠. 지금 저도 이거 와이파이 쓰잖아요. 이 와이파이가 결론은 랜인 거죠. 무선 랜. 그래서 IEEE 802.11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IEEE 802.11a나 혹은 B 혹은 G 혹은 N, 이게 이제 무선 통신의 이름들입니다. 그죠? 무선 공간에 나가는 이런 것들을 LAN이라고 지칭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802.abgn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노트북 같은 거 구매하시면 노트북에 이제 스티커로 무선 통신 뭐가 되는지 붙여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IEEE 802.11b, 뭐 B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의 통신을 와이어레스 LA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맨 그래도 되고 와이어레스 맨 그래도 됩니다. 얘는 이제 좀 거리가 조금 더 멀어요. 도심 내의 통신. 도심 내. 그래서 얘는 20에서 한 20에서 약 한 30km, 킬로미터 정도, 그죠? 통신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얘는 뭐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는 크게 뭐 거의 없어져 갖고 잘 안 써서 LTE가 나온 다음부터는 거의 없어 갖고 이슈가 되진 않지만, 옛날에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와이브로라고. 이 와이브로는 이런 노트북에다가 SKT에서 와이브로를 신청을 하면 이렇게 그 USB 잭을 하나 줍니다.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우리나라 내에서 뭐 이동 중에 통신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하고, 얘가 약 20에서 30m 정도의 거리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와이브로를 USB를 이렇게 꽂고 막 이동 중에 통신하고 있다면 고속도로를 막 달리면서도 인터넷 쓸 수 있다,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20에서 30m를 반경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지국들이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뭐 기지국이 없는데 그 자동차를 타고 와이브로 꽂았다고 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동안 인터넷이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와이어레스 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m의 기지국 하나, 20m의 기지국 하나, 20m의 기지국 하나. 그러면 1번 기지국에서 통신하다가 내가 차 타고 이동을 하니까 2번 기지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3번 기지국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신호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와이브로는 이동성이 굉장히 좋은 통신 기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그렇게 기지국을 넘어가는 거를 핸드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오버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지국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넘어가면서 나는 그냥 인터넷만 썼을 뿐이야. 그거밖에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WAN, Wide Area Network, 그죠? WAN 혹은 무선은 와이어레스 에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얘는 이제 100km 뭐 해서 뭐 한 500km까지 500km 정도의 통신을 얘기하고요. 얘는 이제 도심 간의 통신 기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WAN에 대해서는 IEEE 802위원회가 표준을 정의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CDMA, 그죠? 전화기, 그죠? 전화기 얘기하는 거죠. WCDMA, 이게 다 전화기입니다. CDMA, 이런 데서 표준을 주관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쓰고 있는 게 LTE죠. 그죠? 뭔지 몰라도 LTE 통해서 핸드폰하고 인터넷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WAN, 와이어레스 WA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FAN, WAN, LAN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이렇게 넘어가 보면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죠? 맨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객관식 한 문제점도 나옵니다. 맨 네트워크 중에 지금은 쓰지 않지만 옛날에 DQDB라는 그죠? 통신 기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DQDB는 여기 하나 밑줄 그어주세요. IEEE 802.6 표준으로 맨에 대한 통신이다. 그래서 버스를 이중화해서 선이 두 개가 있다 이거죠. 이중화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통신 기술을 우리는 DQDB 통신이라고 하고, 버스에 선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영어 플레임만 잘 봐도 압니다. 여기 보면 DQDB에서 DB의 영어 약자가 듀얼 버스예요. 듀얼 버스. 그죠? 버스가 두 개다. 그리고 802.6이다.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리사의 데이터 전송 방식. 요게 할 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